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롯데건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요즘에 롯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위기설을 잠재웠다. 월드타워 담보로 내놓으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갔다.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과 맺었던 재무특약 조건 가운데 일부를 위반해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 이익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데 전격 합의해서 상환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이게 롯데 월드타워를 내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한 이익 상실돼가지고 회수를 하게 돼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 롯데. 그러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예금 많이 가지고 있다. 롯데건설도 0.9조나 가지고 있다. 0.9조로 돼요? 건설이 지금 PF가 얼마 많이 남았는데. PF 안 터뜨리려고 지금 열심히 정부에서 밀어줬잖아요. 근데 탄핵 가결 나오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또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하고 있죠.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건설사 위기라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밀어줘서 공급하던 것들이 멈추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F 급한 불 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성이 회복이 되냐. 레고랜드 때 PF 문제가 6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요거 2조 5천억대로 줄일 계획인 거예요. 4조 9천억까지 줄였어요. 1조 9천억 줄였는데 여기서 2조 4천억을 1년 만에 줄이겠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9조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본 PF 및 담보대출 전환 또는 사업권 매각 등을 통해서 보증 규모를 줄이겠다. 8건 시행을 한다는 소리죠.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쉽지 않고 자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시죠. 롯데케미컬의 경쟁력 약화가 롯데그룹 위기의 핵심이다. 왜? 롯데케미컬이 롯데그룹의 지갑 역할을 했으니까. 자금 마련을 롯데케미컬을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롯데케미컬이 위기가 생겼어요. 건설도 문제고 화학도 문제죠. 화학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건설은요. 건설도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채권 발행하는데 케미컬 보증 안 받았죠. 그래서 더 높은 금리로 채권 발행을 했죠. 그 이유는요, 케미컬에서 보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위험 건설사들, 예전에 태형건설 터질 때 위험 건설사들 몇 군데 뽑았던 것 중에서 제가 롯데 신세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롯데 신세계는 굉장히 위험한데 모회사가 있어서 그나마 안정적이다. 롯데건설에 모회사는 물론 따지고 올라가면은 롯데그룹이겠지만 당장 바로 모회사가 롯데케미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안전하다 기사 내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가 나온 거예요? 건설 현장이 올스톱 됐다. 그래서 이 명목은 뭐예요? 임직원 복지를 위한 연차 사용 명목이다.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건설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넘긴다. 왜? 대출 막혔으니까. 내년 되면 대출 풀리겠지, 요거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롯데만 그런 거 아니다. 다른 일군 건설사들도 연말 장기 연장 휴무를 실시하긴 하는데 이미 수개월 전에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작업 중단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성금이 안 들어왔다는 협력업체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성금의 70%만 받고 나머지는 유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은 일단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어떻게 나중에 기사가 되는지 끝까지 파내가지고 기사화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갑자기 올스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좋지 않죠. 악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사실 롯데건설은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요. 정부가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죠. 자, 롯데건설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손. 4대은행, 키즈은행이 한 곳도 빠짐없이 참여한 데다 산업은행까지 가세했는데 정부 차원의 조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다. 둔촌주공 살리기 또 역시 롯데건설 살리기 중에 하나였고, 저기 뭐 PF 살리기도 롯데건설 살리기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최근에 마곡 루에스트, 이름 보면 마곡 롯데르웨스트입니다. 생수를 왜 오피스텔로 바꿔줘요? 바꿀 명분이 있었어요? 피해자의 눈물? 말이 안 되죠. 저거 원래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약관에 대해서 그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주면 되는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숙인데 오피스텔로 바꿔주겠다. 근데 오피스텔 치고 비싼 가격이죠. 굉장히.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하자도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건설사가 대충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국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풀어줘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때려야 돼요. 근데 때리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GS 검당차이 무너졌을 때 그나마 입주 전에 무너져서 다행인 거지 그거 굉장히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그 주차장 위에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놀이터였어요. 애들 놀다가 무너졌어 봐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정부나 그런 데서 때렸죠. 영업정지. 진짜 영업정지 때린 거 맞아요? 아니요. 보여주기식이었어요. 그거 사법부에서 결국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영업정지 됐어요? 단 1개월이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개판 지어놓고서도 16억의 분양을 하고 계신 거다. 근데 건설사 살린다고 저런 것들 규제도 안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왜 대충 짓겠냐? 왜 삼풍백화점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냐? 또 일어날 거예요. 이딴 식으로 계속 건설사 살리기 해가지고 오냐오냐 키우면은.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인 거죠?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를 패고 왔어요. 이유는 없어. 애가 친구 거 삥 뜯어왔어요. 이유는 없어. 애가 불이 형성해서 친구 왕따 시켰어요. 이유는 없어. 그런 애들도 오냐오냐 해주면 애가 어떻게 돼요? 커서 양아치가 됩니다. 애들 패던 거를 부모 패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 애들 삥 뜯은 거를 부모 삥 뜯는 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 살리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사업을 멈춘다. 왜 멈췄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데처럼 수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때는 깜짝 선물이라고 일주일 전에? 저것도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저런 이야기들도 언급이 되는 거지. 원래 기사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공사 현장에 따뜻한 호빵과 어묵, 복지제도 개선 박차 하면서 든든한 어묵과 호빵을 제공하기 위해 든든 간식 따끔포차 푸드트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연차를 오는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든든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공할 곳이 없네? 그래서 복지제도를 개선해서 멈춘 거다. 복지제도를 개선해서 멈춘 거예요? 저렇게 급작스럽게? 대출이 막혀서 멈췄다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롯데건설 쪽에서 이제 잔금이 못 들어오게 생긴 곳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 지원이 엄청 들어갔는데 정부 지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겠냐? 쉽지 않죠. PF는 정리해야 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달러는 올라가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문제인 건설사들 있죠. 그리고 롯데건설 같은 데가 지금 뭐 터진 건 아니고 멈춘 정도이지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굳이 롯데건설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했더니 뭐 GS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등등 엄청나겠죠.
그럼 이렇게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돈 조금 들고 PF를 많이 받아요. 금리가 올라갔죠?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려요. 예전엔 분양가 올리면은 집값 더 올라간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 받지도 않아요. 지금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비 올라갔다고 그랬죠. 원자재비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미 22년도에까지는 튀고 23년도부터는 그렇게 튀지도 않았어요. 떨어진 추세고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얼마나 올랐어요? 우리나라 소득 오른 게 딱 보이는데 핵심은 뭐예요? 돈 빌려놓고서 이자 많이 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부담된 것들을 다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재비나 인건비 많이 들어요? 이딴짓만 안 하면 되죠. 2차, 3차 하도급 업체 넘기면서 중간에 지들이 챙겨 먹으니까 지들이 지으면 되잖아요. 원가 상승이요?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돼요? 징징대지 말고 2차, 3차 넘기지 말고 지들이 지으면은 중간 마진 많이 사라지겠죠. 근데 2차, 3차 업체들한테 넘기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2차, 3차 하도급 업체 들어가더라도 분양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2차, 3차들만 먼저 무너뜨리는 거고 위에서는 잘 빨아가지고 버티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한계라는 거죠.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계부채랑 은행에서 PF 계속 퍼줘가지고 경제 계속 망가뜨리면서 건설사만 살리는 방법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만 건설사가 터지는 일만 남았다. 이미 레고랜드 때 쭉 미뤄왔던 거 올해 4월에 터질 뻔한 거 또 총선 앞두고 돈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여론 형성하려고 통계 누락 엄청 시켜가지고 조장하고 그 다음에 정책 대출로 가계부채로 풀어가지고 가계부채로 건설사 위기를 감싸준 거 이게 지금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루고 미뤄왔다가 크기만 키워가지고 터뜨리는 거지. 카드도요 처음에 밀릴 때 갚으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밀릴 때 안 갚고 그거 몰래 숨긴다고 돌려막기 하고 하다가 감당 안 돼서 큰 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 사채 쓰고 대부업 쓰다가 크게 터지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도 위기를 못 느낀다. 아직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